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이면 인수분해에 의해서 x-알파, x-베타 이퀄 0이 되겠죠. 전개를 해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퀄 0이 될 테고요. 그럼 처음 제시된 2차 방정식을 a로 나누게 되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 이퀄 0이 될 테고 이 두 2차 방정식은 같은 식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정식의 개수가 일치해야 하므로 a분의 b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a분의 c는 알파 베타가 되겠죠. 여기서 바로 두 근의 합이라고 하는 것, 즉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되는 것입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 알파 마이너스 베타 또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다음과 같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는 곱셈 공식의 변형이 되고요. 여기서 제곱근을 취해주면 원래는 루트, 즉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나타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양수만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되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것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은 같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두 근의 차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두 근의 차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루트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로 구할 수가 있고요. 이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되기 때문에 근의 공식에서부터 알파와 베타를 다음과 같이 켤레근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고, 이 켤레근에 대한 차가 되기 때문에 소거가 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될 테고요. 나머지를 정리해주게 되면 이와 같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a의 절대값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테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그래서 2분의 3이 되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여기서 두 근의 차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두 가지 공식이 나타났는데요. 먼저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나타나는 공식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루트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가 될 텐데요. 거기다 그대로 합과 곱의 값인 2분의 3과 마이너스 2를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해서 다음과 같이 2분의 루트 42를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근의 공식에서 그 켤레근을 이용해서 얻어진 공식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해 주기만 하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2분의 루트 42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이라고 하는 것은 근의 공식에서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을 분리했을 때 켤레근이 나온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음과 같이 A, B, C가 유리수일 때 한 무리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라고 한다면 다른 한 무리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으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개수 A, B, C가 실수일 때 한 허근이 P 플러스 QI라고 한다면 다른 한 허근은 P 마이너스 QI가 되죠. 이렇게 켤레근, 켤레 복수수가 성립하게 됩니다. 개수 A, B, C가 유리수가 아니면 켤레근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반대의 예, 반예로 두 가지 2차 방정식을 풀어보면 먼저 근의 공식에다 넣었을 때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한다면 다른 한 무리근은 1 플러스 루트 2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 근은 그렇지 않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두 번째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두 근이 그대로 켤레근으로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의 개수 A, B, C가 실수가 아닐 때
켤레 복소수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반예 두 가지 2차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를 통해서 구해보면 켤레 근이 나타나지 않죠? 마찬가지로 근의 공식에 넣어서 계산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 i라고 한다면 1 마이너스 i가 나타나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나타나게 됩니다.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모두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서로 부호가 다를 때 다음과 같이 계수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두 실근이 모두 양수이면 두 실근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 이상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곱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각각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와 같게 되죠. 양수 더하기 양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돼야 되고 양수 곱하기 양수도 양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에서 모든 정수 K의 곱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모두 양수가 되니까 판별식 D가 0 이상이 돼야 되고 거기서 K의 범위는 0 이하가 됩니다. 두 번째, 두 근의 합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K는 2분의 1 미만이 되고 두 근의 곱은 0보다 커야 되는데 이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했을 때가 되기 때문에 이 세 개를 연립하면 K는 0 이하가 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정수의 곱이니까 0과 곱하면 다 0이 되겠죠. 두 번째, 두 실근이 모두 음수이면 그럼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 D가 0 이상이 될 테고요. 두 근의 합과 곱 그러면 음수 더하기 음수는 음수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음수가 되고 두 근의 곱은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A분의 C는 양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하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문제에서 정수 K의 합을 물어봤네요. 그럼 먼저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 D가 0 이상 이 부등식을 정리해서 계산해주면 K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상이 될 테고요. 이번엔 두 근의 합을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 성립한 것이고요. 세 번째 조건 두 근의 곱이 이번엔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C가 바로 E-K가 되죠. E-K가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K는 2 미만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4분의 1 이상과 2 미만을 연립하게 되면 공통 영역은 마이너스 4분의 1 이상 2 미만이 되죠.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는 0과 1, 그리고 0과 1의 합이니까 1이 됩니다. 세 번째, 두 실근의 부호가 다르면 일단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 D는 0 이상이 되고요. 두 실근의 부호가 다를 때는 두 근의 합의 부호를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양수의 절대값이 크면 양수가 되고 음수의 절대값이 크면 음수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는 정할 수가 없지만 양수와 음수, 음수와 양수의 곱은 음수가 되죠. 그리고 두 근의 곱이 음수가 된다는 것은 AC가 음수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판별식 D가 무조건 양수가 돼요. 그래서 두 실근의 부호가 다를 때는 두 근의 곱이 음수가 되는 A분의 C가 음수가 되는 조건 하나만 성립해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다음과 같은 예제에서 보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부호가 다른 두 실근에서 양수의 근의 절대값이 크다 그랬으면 두 근의 합은 양수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조건 판별식 D는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판별식 D는 무조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계산하면 안 됩니다. 시간 낭비죠.
두근의 합은 문제에서는 양수의 절대값이 음수의 절대값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근의 합은 무조건 양수가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m의 범위를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두근의 곱은 음수가 돼야 되니까 m은 3분의 5 미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식과 2식을 연립해서 m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고 3분의 5 미만이 되는데 이 안의 정수가 다음과 같이 그리고 최소 정수를 문제에서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와 계수와의 관계를 정리해보면 두 실근이 모두 양수일 때 즉 두근의 합은 양수, 두근의 곱도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양수가 되고 a분의 c도 양수가 됩니다. 두근이 모두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음수가 되어야 되지만 a분의 c는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두 실근의 부호가 다르면 두근의 곱 a분의 c만 음수가 되면 성립하게 됩니다.